공매도가 유동성을 늘리는 그런 길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일단 거래가 돼야 오르든 말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거래가 안 된 채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간 에너지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를 좀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짜로 그냥 종목을 그냥 갖다 팔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왜냐면 그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롱숏 하느라고 지금 물밑에서는 이렇게 같이 할래? 이런 거 되게 많이 오퍼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형한테도 왔어요. 예? 그럼 뭐 하나 잘 거래서 시총 2천억짜리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더 무서워한대요. 왜?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오늘 막 욕이하고 싶죠? 욕이요? 욕! 욕이요. 예. 아, 예. 네. 아, 네. 자, 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형은 오늘 쉬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를 갖다가 4분 50초 만에 끝내고 네. 한번 날로 드셔보셔. 오, 이거 좋은데요. 그거 좋죠? 네. 그러면 일단 위원님 거를 먼저 보고 끝에 마무리로 아니.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위클리 리포트하고 형은 빨리 저기 매매하셔. 낮에 못다한 거. 낮에 오늘 이 와중에도 보셨나? 아,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 뭐 트레이더는 솔직히 욕은 하는데요. 이런 날 바쁩니다. 이런 날 바빠. 예, 이런 날 바빠야죠. 또 그 어려운 말로 하면 위원님이 쓰시는 얘기로는 리밸런싱. 네, 저희가 하는 얘기는 박치기. 네, 그냥 막 들이대 막 이런 것도 하고 자를 거 자르고 들이대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바빴고요. 계좌를 뭐 장기 계좌, 단기 계좌 다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좀 그냥 하는 것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계좌는 헉 네, 뭐야 이거 이러면서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위클리 리포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3월 네 번째 주 시간도 빠르네요. 네, 다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저기 밑에 쳐진 나스닥 네, 그리고 또 지금 한때는 그랬거든요. 나스닥 쳐지는데 그래도 요거 빠질 때 그래도 중국은 쭉 올라가고 유럽도 버틴다. 저희 그거 따라가다가 지금 큰 코 다치는 뭐 이런 모양새. 네, 미국이 어제 오늘이 좀 아팠죠. 유난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미국도 이제 돌면은 다 해피해지나라고 싶었더니 미국이 다시 꺾이다 보니까 그건 또 따라가네요. 네, 유럽도 그렇고 다 중국마저도 따라갑니다. 그게. 네, 그런 쪽에서 이게가 3월 마지막 주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글로벌 증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금만 되네요. 금만. 근데 금도 이렇게 모양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금이. 네, 금도 일단은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좀 또 이것도 박치기, 리밸런싱, 예, 이거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4분 50초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거를 한 군데 모아놨더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띄워봤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죠? 네. 예. 이게 낫네. 네. 예, 원래 제 목소리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목소리이긴 한데, 예, 그래도 나스닥 내니까 알아듣지. 시청자분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뭐 어떤 걸요? 어떻게 억양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나보다도 더 못해. 말을요? 예. 예. 그럼 됐나? 이렇게 갈까요? 예. 알아들었나? 이러고, 예.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인데요. 일단은 뭐 밀린 건 밀린 거고 밑에서는 이거 딱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는 17,500 그리고 또 일봉상으로는 17,800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17,500이면은 주봉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아니 저 화요일 날 뭐 때문에 저렇게 개법을 했었죠? 월요일이었나? 요때 저기 퐁 뛰어 올랐던 저때 뭐가 있었죠? 이번 주에 미국. 다 그래서 뭐 그 관세 좀 완화될 것이다. 뭐 기대감부터 관세 뭐 유연하게 뭐 할 수도 있다 한 그 정도. 그렇죠. 예. 플렉스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거의 3월 말이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4월 달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상황이면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희망을. 절망이 아니라 솔직히 관세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갔을 때 과연 누가 오늘 나오는 얘기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관세 올려놓고 자동차 회사들한테 가격 올리지 말라. 응? 뭐예요 이거? 뭐 보도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5,000에서 $15,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것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예. 그만큼 수요가 줄겠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우리 그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미국을 중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뭐 국적 안 주는 걸 서명했었잖아요. 그거 다 바꿔 먹었거든요. 왜냐면 헌법의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미국을 중국처럼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기 때문에 제가 철강 갖고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미국의 철강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거의 2배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은 생산이든 뭐 미국에서 하여튼 판매가가 그렇습니다. 판매가가 비싸요.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상식으로는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가격 갭이 줄었으니까 내가 생산을 좀 많이 해서 메이드 인 USA를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은 항상 파는 판매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똑같이 그 갭만큼 올려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 미국 철강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보통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동차는 경쟁이 심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가격을 안 올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경쟁이 없는 지역에 없는 상품은 무조건 관세를 먹으면 미국산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그냥 한 거지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또 설득당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하면은 이렇게 명쾌하게 딱 끝이 끝나다 보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성에 아니 그렇 이제 빠져드는 묘약 같은. 아니 내가 DB의 문홍철 팀장한테 설득당하는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 네. 거기는 약간 좀 저 사이비 교수인데 하는 느낌을 들면서도 이렇게 막 끌려가시는 끌려가서 막 돈도 바치고 뭐도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상희형은 그게 아니고 들으면 말이 돼. 그러니까 이성에 속박돼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위험해. 상희형도 위험해. 조금 그거 마음만 조금 그거 하면 여도 사이비 교주 가능해. 몇 명을 만드실 겁니까 도대체? 저 정도 언변과 말빨이라면은 얼마든. 어쨌거나 뭐 큰 걱정 없겠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 수고 많았네라고 하고 뭐 이랬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막 손님 모아서 가능하겠다. 제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참. 리포트 마저 보죠. 마저 마저 보도록 하시죠. 예, 예, 차트 예. 얘기 좀 해주셔야죠. 차트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것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주봉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다. 4,700이. 근데 이번에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딱 시도했다가 밀리고 딱 시도했다가 밀리고 아이고 어렵네요. 근데 곧 김민수의 55월선이 무너졌네. 예, 거기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AI 관련돼서 이것도 뭐 과잉 투자다 뭐 이제 버블이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부러지는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가다가 힘드니까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예, 그런 쪽에서 종목들도 그러니까 뭐 재탕이잖아요. 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데 시장은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밑에 다시 또 지지하는지. 근데 이건 또 강력해요. 4,300은.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아직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네. 1, 2, 3, 4. 네 번째. 네. 네 번째인데 요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 짝꿍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두 번째 내려가는 게 고점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점이 만약에 덜 밑으로 처지고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어놓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더티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랑 코스닥을 같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일단은 2560 이 근처에서는 강력하게 그래도 좀 더 밀릴 수도 있었는데 예, 근데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장기 평선 하나가 떡 있고 그리고 또 검은색이 딱 있고 이 자리에서는 뭉쳐 있다 보니까 쉽게는 못 밀립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이 좀 별로라서 월요일 날 밑으로 시작한다. 예. 양봉입니다. 일단은 어허. 그 너무 단정적인가? 위원님 따라 했으면 저도 아니, 위원님 감정적이 좋습니다. 예. 원래. 아니. 위원님 따라 하다 보니까 저도 형도 슬슬 준비해야 돼. 네. 그 회원들한테는 유료 회원들한테는 그런 게 먹혀. 나중에 아. 돈 받아서 뭐 장사라도 해물려면은 사기꾼들은 좀 더 단호해야 되고 좀 더 확신에 찬 소리를 해야 돼. 아 그런가요? 예, 그 단거이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풀베팅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아. 예. 그게 안 돼서 예. 그렇게 됐으면 벌써 뭐. 시장을 누가 합니까? 이런 소리 하면은 장사 안 돼. 예. 아 그렇군요. 예. 무조건 아는 척 하셔야 돼.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 월요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저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탈해도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발딱발딱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한 자정을 봤을 때는 일단은 2,500 중반이 그렇게 쉽게 밀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이 또 공매도 이제 실행이 되는 날이다 보니까 월요일부터죠. 예.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저희가 변화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이제 좀 안고 살아야 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변동성을 이제 좀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2,600원 지키겠지 뭐라고 했는데 그냥 훅 밀어버린다든가. 예. 근데 원래는 시작이 어제 삼성전자 배당 락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배당 락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단 기대감은 좀 없이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도 그냥 거의 무슨 뭐 바지 내리듯이 확 내리든지 이런 게 저 죄송합니다. 예 표현이 이런 거 먹히나요? 이런 것도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분위기는 이제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돌아갑니다 또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내릴 땐 내려도 변동성 있는 시장은 또 자리 잡는다 그럼 또 화끈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하면서 보시는데 아직은 이제 테스트 과정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아니 코스피는 뭐 기댈 언덕이 일단 민수형의 55일선도 기댈만 하고 그 다음에 저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도 기댈만 한데 코스닥은 무너져 붙네. 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 코스닥은 잡아줄 그러니까 코스닥을 볼 때는 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지수의 구성하는 섹터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 대형주에 위치한 부분들. 예. 일단 바이오. 바이오. 예. 공매도 때 좀 별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게다가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잠깐 잡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밀리고 있고. 그밖에 나머지 뭐 할 게 있습니까? 무슨 엔터주 뭐 그 정도까지 여파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일단 뭐 지금 패턴도 그래요. 저항선 그러니까 쭉 가다가 무너져서 저항선 들어오는데 이 장기 평선 딱 맞고 떨어지고 돌리려고 하는데 검은색 맞고 떨어지고 요때부터 제가 기분이 들어와가지고 또 비중을 확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지금 1, 2, 3 한 3, 4일째 그냥 쭉 빠지는 거 보니까 예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탈했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면 이것도 끝난 것 같죠? 코스닥을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은 지수가 아니라 만약 이 상태에서 월요일 날 딱 됐는데 공매도 시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다 눈치만 보고 있네? 그러면은 미리 뺐잖아. 또 바뀝니다.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뚜껑 열고 문 열고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냥 또 이건 너무하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예탁금하고 신종장고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갑자기 돈이 확 들어왔네요. 예탁금이? 예탁금이 확 들어왔습니다. 웬일로요? 모르겠어요. 저 IPO 뭐 있나 싶었더니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IPO도 없는데? 네, 뭐 될 만한 거 없는데도 이제 돈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수가 좀 정치돼 있는데 예탁금 들어왔던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신용도 와 스마트해졌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해졌다. 예, 털려서 털리는 게 아니고 미리 줄이는구나. 그러니까요.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매매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때도 지수 따라서 이거 그냥 쭉 늘어나면 어떨까 싶었더니 그것도 민수형이 그동안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이 계몽한 결과 아닐까? 나중에 억지로 막 강제로 털리지 말고 네. 좀 싸하다 싶으면 미리 좀 신용
미수거래 좀 줄여라. 많이 그동안 강조해 오셨잖아. 위험한데요? 뭐가 위험해?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이 얘기 나올까 봐. 이거 그거 뭐 욕 먹는 거 걱정할 것 같으면 뭐 방송 하겠어? 어?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컷 하시. 그러니까. 네, 실컷 하시면 삐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지수 빠지기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수는 뭐 또 크게 흔들려도 그것도 보니까 이틀 사이에 100포인트 빠진 거죠 지금. 네, 거의. 네. 그래서 외국인들 막 사다가 갑자기 또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현물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근데 선물이 한 이틀 전부터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심했죠. 그러니까 아마 변동성 장세에서 그러니까 키 딱 잡고 브레이크 팍 밟았다가 엑셀 팍 밟았다가 하는 게 선물인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단위가 거의 9,000개만 개입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공매도 시행되기 전에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확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뭐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런 쪽에서 이번에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보통 보면은 전기전자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운수 장비였습니다. 예. 칼, 현다이 칼, 자동차. 아우, 저 지금 형 발음은 대한항공 칼이었어. 아 그런가요? 예, 방금 발음은 그냥 카 그럴 걸요. 그냥 카 정도 하셔. 예. 괜히 그 R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대카. 동남아에서 요거를 배워가지고요. 그래. 사와디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오늘은 어떻게? 오늘도 샀어요 현대차 기아? 외국인 오늘 팔았죠? 오늘은 팔았죠. 이틀 전부터는 팔입니다. 파는데 그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근데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단단해요. 그래서 그나마 외국인들 매수세 보게 되면요.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전기전자 왜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저렇게 많은데 이게 제가 순매수는 왜? 기타 법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법인. 아 기타 자사주 매입 있고 자사주 매입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예. 이렇게 쫙 벌리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언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주요가만 딱 예. 떼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융 쪽은 기관이 꽉 잡고 있네요. 네,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아직 반응이 없는데 이쪽도 이제 공매도 시행되게 되면 어떤 전략 나오는지 그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롱으로 볼지 숏으로 볼지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 네. 금융 쪽은 롱일까요, 숏일까요? 저는 오늘도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서 했던 얘기는 예.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그냥 숏하지는 처음엔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를 숏을 했으면 반드시 롱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롱숏 아니에요? 보통 그쵸. 헤지펀드들 큰 데들은 다 그렇게 많이 하고 롱숏을 할 때도 보통 같은 업종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알파가 없어져서 그거를 아니 베타가 없어져서 알파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타는 금융업을 뭐고 알파는 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우리 거는 그렇게까지 그거 안 하니까 좀 소장님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면서 그냥 뭐 배 타고 하시고. 가세요. 배 타고. 배 타고 가. 예.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나는 중립으로 맞추고 같은 업종에서 좋은 거를 사고 나쁜 거를 팔면 업종의 변화랑 무관하게 두 개의 가치가 서로 변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금융업에도 만약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회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게 있으면 일단 싸 보이는 걸 사보고 그중에 비싸 보이는 걸 숏하는 이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금융이 그 논리는 바이오에도 통할 거고 배터리에도 통할 거고. 저는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게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공매도 과열도 좀 이번에 되게 빡빡하게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섹터를 뭐 롱하고 뭐 숏하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아마 지켜볼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정도의 이제 시장인 건가. 그런데 살살 한 섹터에서 해보다가 조금 이제 좀 공매도도 잘 되고 이게 좀 유동성이 붙는다고 싶으면 이제는 이제 좀 비싸 보이는 섹터를 팔고 싸 보이는 섹터를 사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마 섹터 안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 숙련공님 요즘은 국가별로 건다. 즉 한국샷, 중국롱 뭐 이런 식으로 국가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거래한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예전의 경우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국가별로 롱숏을 하는 분들은 종목이 숏이 되는 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사실 해도 되거든요.
그래 그렇겠다. 네, 그래서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지수 선물 개별 종목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촉보단 덜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는 충분히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롱숏이 열린 거는 개별 종목인 거니까 만약에 내가 개별 종목을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거면 이 전략을 처음에는 쓰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4분 50초 중에 4분 30초 지났어요. 마무리 하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 그거 봐야지. 또 뭐 네, 산다. 매매 동향 마지막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3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뭐 산 거는 현대기아 샀는데 현대기아 예. 겹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겹치는 게 이거밖에 기관하고 없습니다. 외국인이 겹친 게. 네. 어. 근데 뭐 그냥 차 보고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오늘 이거 샀으면 이번 주 울고 있네요. 주가는 다 내려갔으니까. 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또 외국인들은 한화자 들어간 게 벌써 2개나 있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하고. 예. 그래 그렇습니다. 한의원 계신 하나투자증권은 안 사나? 그러기엔 너무 시총이 작아서 현재는. 시총이 작아서. 네. 아니 말 난 김에 요즘은 우리나라 보니까 뭐 HD 현대 같으면 같이 LS 같으면 같이 네. 뭐 티슈진 하면 뭐 같이 뭐 지주라고 뭐 코롱도 같이 뭐 이런 식인데 하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무슨 뭐 네. 하나자 붙은 것들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지금 보면 주한화도 붙어 있는데 주한화가 사실 주가 좀 많이 올랐고 오르기 전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진짜로 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주에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도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커지니까 그것 따라서 이제 지주회사들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한화비전은 뭐 새로운 반도체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엔진은 또 조선이랑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기업이 뭐랄까 뭐 수직 계열화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유상증자 이후에 그 뭐 시장 내 설왕설래는 좀 잦아들었습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주가로만 보면은 보통 제가 유상증자를 그래가지고 한번 쭉 알아보니까 보통 유상증자의 규모에 한 5% 정도 더한 정도에서 바닥을 만드는 기업은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더 빠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어떤 회사가 좀 너무 후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은 증자 할인보다 더 많이 빠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SDI도 딱 거기서 멈췄고 이번에도 멈췄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 증자 금액으로 이 돈을 헛되이 쓰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녹아있는 주가 수준인 거죠.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그래도 족보 있는 유상증자다. 그렇게 시장은 현재는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로만 보면.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족보 없고 개통 없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많으니까. 많으니까요. 일단은 그래. 그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10초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보는 것 의외로 외국인들이 레인보우, 고용, 로봇은 매수가 들어오네요. 특이하게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게다가 LK캠 이거는 뭐 그냥 블락들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머지 뭐 성광반도 태광, 동성화이텍 이런 쪽도 들어옵니다. 예, 뭐 시장의 기대는 많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것 같고 기관들 보게 되면 LG에솔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변화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비전 들어와 있고 요즘 보니까 KTNG 홍삼이 인기가 다시 올라온다면서요. 왜요? 인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왜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잠을 자도 그러니까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래퍼가 홍삼 매니아가 됐거든요. 여자인데 매니 돼버렸습니다. 매니아. 그런데 그거 먹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원래 KTNG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홍삼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데 그래도 시장에 이거는 전혀 움직인 적도 없고 그냥 정체된 종목인데 그거 이제 그런 거 있죠. 또 이야기 맞아가게 되면 인기 있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 와가지고 그거 한번 줘보소 그 홍삼 먼저 뭐 줘보소 하고 쭉 빨았는데 쓰잖아요. 홍삼이 보통 달달하다가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또 즐겨하는 커피도 약간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근데 몸이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의 그 G가 진생, 진생 KT 그 T가 토바코 맞죠? KT요. 코리아텔레콤. 진짜 등신으로 알아. 오케이. 예.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쪽에서는 종목들 보게 되면 그냥 SM, 노모스, YG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약간 엔터 쪽들 좀 챙기는 분위기고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분 50초 동안에 진짜 퇴근하겠습니다. 급하게 요약하셨네. 예. 아니 지금 우리 진짜 애청자분들 늘 뭡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1부에서부터 우리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우리 한 의원님 자료를 갖다가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목이 우선 그거 안에 4월에는 나스닥, 5, 6월에는 다시 비미국. 제목 지금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4월에는 나스닥 쪽에 기회가 있고 5, 6월은 다시 미국 바카톡에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비율을 세우신 거예요? 네, 이 리포트를 낸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5, 6월에는 사실은 나스닥 밖에 기회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다시 조정장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 작년 말에 이제 냈던 리포트의 제목이 비미국의 시대였거든요. 비미국의 시대.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미국이 빠졌는데 그 미국이 빠진 이유를 정말 냉정히 관세 때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동감. 관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많이 올라서 그냥 빠진 조정이라면 빅테크가 특히나 많이 빠져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럼 이게 4월 2일에 관세가 나오면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출발을 했고 관세 때문에 빠지는데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관세를 맞으면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연준이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관세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긴 게 몇 번 없어요. 스무트할리법 유명하고 71년 닉슨이 금태한 정치할 때 10% 매겼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편 관세를 매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닉슨은 4개월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면 스무트할리법 때 관세를 무지하게 매겨서 수입품 대비 관세 비율이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무지하게 오른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6%에 가요. 그냥 경제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연준이 뭔가를 개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작년에 바이든 파월처럼 작년 파월은 어땠냐면요. 바이든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막 다 해줬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나라 장이 200포인트 빠지는데 저는 왜 미국에서 금리를 50bp 내려야 되고 얘기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래도 결국 그 다음 FOMC에서 50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파월하고 이제 트럼프의 사이가 나쁘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파월이 경제를 박살내고 뭔가 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미국의 FOMC가 바보 멍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 요거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5년 점도표의 변화인데요. 이 점선이 12월 점도표고 3월이 이제 요번 겁니다. 이번에 FOMC가 끝나고 뭐라고 다 얘기를 하셨냐면 점도표 변화 없다. 연준 뭐 특별히 한 거 없다. 그냥 똑같다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보시면 가장 밑에서 금리를 찍었던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0bp가 위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높은 4.5를 찍은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4명이 됐습니다. 이거를 가중평균한 금리로 계산해 보면 대략 50bp가 사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2025년에 웨이티드 에버리지 금리가 얼마인데 지금 우리 10몇 명의 생각은 조금 오르는 거로 바뀌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걔네들이 그 GDP 전망치를 찍는데 올해 GDP 전망치가 2.1이었거든요. 1.7이 됩니다. 많이 내린 거죠. 많이 0.3이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금리는 조금 올리고 GDP를 낮췄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약간 행동이잖아요. 그냥 냅뒀으면 아마 저는 주가가 아까 그 보여주신 반등 차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희는 이제 올해 하단 전망이 5,300이었거든요. 아직 그걸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 5, 6월에 그 정도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뭘 도와줬냐면 200억 달러의 QT를 줄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이 트럼프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조금 높였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GDP를 낮췄잖아요. 뭐 이러면 당연히 뭔가 완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QT 완화로 써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저만 알 리가 없어요. 이런 거 미국 사람들 다 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4월 2일, 3일 관세를 혹시 만약에 트럼프가 네. 정말 뭐 40%뭐 일괄 관세 뭐 이런 식으로 매기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틀려요.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데 그 상호관세 때리겠다는 거. 뭐 상호 관세가 아니 보편 관세 혹시 막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때리게 되면 혹시라도. 스무트 할리 때 59.7인가 그랬거든요. 막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뭐 보편 관세 5나 10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호 관세 적당히 때리는 거면 아마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왜냐? 연준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바이든 때처럼 적극적으로 미리 나서진 않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사람들이 인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달에는 그 관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주식을 조금 해보려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죠. 그리고 왜 나스닥이냐면은 제가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런 겁니다. 이거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DD 그러니까 고점 대비 빠진 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요 22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미국의 약세장. 그러니까 나스닥이 거의 30% 빠지고 S&P가 20% 넘게 빠졌던 때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60% 빠지고 마소가 35%가 빠진 거죠. 고점 대비. 네. 근데 이럴 때가 아니 그냥 이건 이제 코로나고요. 뭐 코로나도 그럼 넣어도 일반적인 조정장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예, 조정장 때 정도까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사실 이거를 테슬라나 다른 걸 그려봐도 다 똑같아요. 이번에 테슬라도 사실 정확하게 이것도 뭐 그냥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여기 이게 너무 작아서 옆에 반등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딱 보시면 요 조정 MDD에서 딱 반등하더라고요. 다시 또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진 게 결국 이런 빅테크가 과거 일반적인 조정장에서 나타난 MDD를 보인 게 맞다면 약세장이 아니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래서 4월 달에는 나스닥의 반등을 좀 기대해도 좋고 나스닥 반등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M이 될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 4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현재는. 네. 나스닥 4월. 뭘 물으라는 식으로 빨리 물어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배우니까. 네. 깜짝이야. 네. 네. 아니 일단 약간 그 달달하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저항 못하게 하는 곡이 있으니까 네. 형이 또 나를 또 이렇게 좀 계몽을 해줘야지. 저기에는 이런 허점 내지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저도. 넘어갔다. 사야 되나 이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놓쳤습니다. 근데 그냥 가장 큰 지금 가정이 그거잖아요. 일단 일상적인 조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아직 부합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도 관세 같은 얘기도 그 믿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완전 망가뜨리면서 그러면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으면서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는 물론 안 봐라고 하지만 주가 안 봐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 돈도 날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가정이 나오게 되면 일단 어떤 식으로 가네. 만약에 처음에 지금 벌써 그러니까 초기에 관세를 매겼던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일단 한 달 유예시키고 있고 거기서 지금 계속 끌고 온다는 얘기는 뭔가 원하는 거를 얻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편 관세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지금 글로벌 IB에서도 얘기가 다 다릅니다. 뭐 지금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완전 좀 셀 것 같다, 뭐 JP모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정리가 들어오게 되면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은 되는 가운데 그런 때마다 이제 약간 악재성 재료들을 그냥 툭툭 내보내는데 그걸 또 가지고 또 시장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벌써 저점을 깼어야 되는데 안 깨거든요 지금 또. 그런 거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게 등락은 좀 보였어도 크게 이탈하는 것만 없다 그러면은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계좌 한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계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렇게 크게 마음 안 아파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나팔라 한다. 어느 나라 놈입니까 그거? 아나팔라? 안 아파하려고. 안 아파하려 한다. 네. 근데 솔직히 한 의원님, 네. 저같이 차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독일 증시에서 저기 시총 1위가 세비더만요, SAP. 네. 소문만 듣다가 한번 보니 이거 진짜 그림이 이렇더라고요. 네. 월간 네. 월봉이. 네. 그게가 아시죠? 느낌 아니까. 네. 우리 알잖아요. 좋은 회사인 거는 알겠는데, 네. 그거지. 지금 미국의 어지간한 기술주들 다 그러지. 도요타도 그러지. 이걸 갖다가 위클리나 먼슬리로 보면은 네. 왜 나는 쿵 하고 나서 지금 나왔던 이거 이후에 C가 남은 거죠. A, B, C에. 저는 만약에 그 C가 있다면 5월, 6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다면. 5월, 6월에. 근데 저는 5월, 6월에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는 이유가 요것도 제가 그럼 그림을 그래서 제가 아까 5월, 6월에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S&P 500하고 나스닥의 분기별 이익 성장률입니다. 분기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QOQ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이익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의? 보시면 미국 S&P 500 전체 기업들의 네. 그래서 원래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 안 나와요. 당연한 거죠. 계절성이 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번 1분기 실적의 감소율이 지난 5년 동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이 다른 때에 비해서 나쁘다는 거고요. 분기 YOY, QOQ를 보더라도 오른쪽이 YOY인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인데 이번 1분기가 지난 4분기나 이번 2분기에 비해서 또 이것도 역시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게 운이 좋게 맞아가지고 4월 달에 주가가 좀 오른다. 그러면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식이 4월 말에 빅테크 실적 때부터는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싸다는 느낌이 있는 이유가 빅테크의 PER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PER이? 열 몇 배인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기 실적이 조금 과거보다 부진하게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특히 종목 애널리스트를 훨씬 오래 했으니까 무조건 뭘 하냐면 추정치를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일단은 까고 봅니다. 좋아지면 다시 올리더라도. 그럼 5월, 6월에 미국의 추정치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5,300이면 고점 대비 800포인트 빠지는 거고요. 한 13, 14% 정도 하락하는 건데 그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5, 6월에 나올 거다. 그럼 이제 문제는 만약에 지금이 5,690이고 이게 만약에 이번 달에 반등을 해서 저는 이번 달 상단을 6,000이라고 여기 리포트에 썼는데 만약에 6,000이 되면 5,300 꽤 크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종목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5, 6월에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마지막 파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1, 2, 3월을 연속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시장 대비 언더를 했는데 4, 5, 6월을 6개월 연속으로 빠진다고 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도 된 것 같아요. 나스닥은 아무리 봐도 너무 미국의 빅테크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온 뉴스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FOMC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실적 발표 2주 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세일스포스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4월에 기대해 보되 5월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추정치 깎이는 걸 보고 조금 조심해도 좋다라는 거고 저는 7월부터 다시 좋다라고 보는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익 추정치가 7월에 다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아까 이제 점도표에서 우리가 중간값만 봤지만 한 의원님 갖고 오신 거는 그 중에서도 위원들의 중간값 아래 위로 변화를 갖다 보여주시면서 네. 다소 매파적이었다. 네. 좀 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굳이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트레이딩 매매하시면서 그런 걸 갖다가 굳이 감안 안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후적으로 갖다 붙일 수는 있죠. 예를 들어 거기서 지난 12월 대비 경제 전망에 있어가지고 성장률도 낮췄지만 네. PC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애초보다 한 20bp 높였잖아요. 올해 조금 높였는데 조금 나머지는 안 높였어요. 나머지는 연도는. 올랐구만. 네네네. 그럴 때 그렇다면은 굳이 이제 우리처럼 이거 설명 안 되는 시장을 갖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네, 그건데 네, 네. 점도표에 보니까 금리 인하는 12월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두 번인데 네. 이거 봐 연말에 가서 PC가 한 20bp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거 빼봐 4.5에서 4% 가는데 이거 PC 빼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야 한 20bp.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번에 그거는 매파적이야. 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럼요. 갖다 네. 붙일 수 있는데 또 이제 거기다가 그래도 QT를 갖다 250억 불씩 하다가 50억 불로 네. 즉 200억 불 덜 빨아간다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니까 그건 숨 좀 쉬겠네. 그런데 코인도 사주고 미국 국채도 사주고 주식도 사고 미국 것도 사고 유럽 것도 사고 일본 것도 사고 홍콩 것도 사고 뭐 노는 김에 한국 것도 사고 네. 거기다가 금도 사고 네. 코인도 사고 돈 나올 구멍이 잘 안 보여 저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살 데가 없다. 아니 네. 살 데가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살 돈이 없다. 유동성이요? 유동성. 유동성이 일반적인 유동성이. 그러니까 예. 살만한 선수들은 작년에 다 산 거 아닌가 싶은 거지. 안 산 거 있는데요? 형은 아직 현금 비중 좀 되는구나. 아니 코리아 싸고 좋은데 왜 안 사십니까? 한국 아직 싸대면서요. 코리아가 싸다면서요? 예. 그냥 그런 논리로 작년에 그렇게 팔았으니까 사주세요. 이런 세일즈하는 느낌으로. 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오늘 온 데서 뭘 보고 왔냐면 우리나라 장 1, 2, 3월 동안 어떻게 매매가 됐나 코스피를 보니까 기타 법인이 5.5조를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이 그리고 연기금이 한 3조를 샀더라고요. 연기금이 한 8.5조 사고 투신이 한 2조를 팔고 외국인이 한 거의 5조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3개월 외국인이? 동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얘기하신 그 유동성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결정하는 이 수급은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 단위 기금이라고 봐요. 기금. 연기금이라고 봐야 될 텐데 연기금은 사고 외국인이 팔았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샀는데도 주가가 요 모양이었으면 저도 되게 무섭고 슬펐을 텐데 어쨌든 주가를 움직이는 또한 매우 중요한 축인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팔았는데도 기금이 사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재정 정책도 쓰고 이런 걸 확인해서 수출이 좋아지는 걸 보면 저는 의외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매수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얘기하신 유동성을 만약에 굳이 한국에서 찾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엄청나게 독일이 사실 지난 2년을 보면 이제 나스닥보다 좀 더 올랐거든요. 예, 달러 예, 기준으로 예. 보면. 그러니까 독일도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빠요. GDP로 보면은. 근데 이제 돈을 쓰겠다니까 그냥 땡겨주는 거거든요. 아, 좋은가 보다. 독일은 선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한국도 이제 그런 그림을 언제 그려주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은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죠. 독일은 이거 막 못 보여드려서 그거 하네. 보고 있자면은 옛날에 그 아낙네들 진짜 이거 애들 쳤고 이거 이따만한 네. 다라에 막 해가 머리에 이고 가다가 이거 지금 이거 뭐 돌뿌리에 걸릴 판이에요. 이거 지금 그냥 쭉쭉쭉 조금씩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네. 이게 지금 한 2월 중순부터 갑자기 일본 몸통이 커지면서 올랐다 내렸다 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5월선 20일선 물고 내려오네. 네. 약간 유럽이, 이제 조금 네. 유럽이 그랬지 뭐 우리가 다들 또 여기저기서 유럽 좋아요, 유럽 방산주 좋아요 하면서 또 우리 또 설거지하러 또 들어가니까 끝난 거 아이가 또. 근데 만약에 유럽이 그래서 나오게 되면 유럽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 14%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거든요. 유럽에서 돈 나오면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하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작년에 비미국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중이 65%쯤 돼요. MSCI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식을 팔면
뭐 되겠냐고 하지만 미국에서 한 3%만 비중을 줄이면 그걸 우리나라에 0.3만 넣어줘도 주식이 완전 날아갈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 14%니까 1.5만 넣어줘도 엄청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유럽이나 다른 지역이 많이 올라서 팔아서 돈이 나오면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나스닥 같은 애들이 4월에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장을 약세장으로 평가할 거냐 조정장으로 평가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아직은 조정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거는 우리 한 의원님보다도 우리 김 대표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더, 네. 양희신 대체거래소 개웃김, 주문실수 갭상승도 보임. 아니 대체적으로 반응이 안 좋으세요. 지금 트레이드 입장에서 어떠세요? 대체거래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대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보 몇 개, 한 10개 나왔을 때는 글쎄. 해보니까 붙더라고요. 뭐가 붙어?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호가가 붙어. 예,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거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100종목 나오고 다음 주 가게 되면 뭐 또 거의 750개인가 뭐 759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늘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은데 보니까 거기 그 유동성 공급하느라고 LP들 들어가가지고 위에 이만큼 밑에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웬만한 움직임 뭐 그 사이에 나오는 뭐 호재나 뭐 큰 변화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거 못 들어요. 위든 예. 아래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장 조성자들 이렇게 깔아놓은 아래 위로 그걸 그렇죠. 뚫을 거기 거래량이 안 된다 이 말이네. 예, 그러니까 그거 움직임 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하고 나서는 별로 없다가 갑자기 왜 딱 붙게 되면 거기서 나 그래도 장중에 못 샀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그런데 호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후룩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LP들 딱딱 들어와요. 자리 잡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한번 쭉 나오고는 그냥 침 나고 쭉 밀려버립니다. 이거 뭐 그러면 완전 그 그 시장 조성자들은 이거 완전 남대문 시장 오기 임원데. 아니 엔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좀 얼마에 할까요 하면은 그거 940원 해갖고 사놓고는 일본 여행 가겠다고 엔 주세요 하면 990원 이러면서 하면 그 앉아갖고 그게 얼마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그렇죠. LP의 단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변동성 터져가지고 밑으로 터져버렸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절대 되는 거 체결됐네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또 바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룸을 좀 벌려놔야 될 것 같아요. 룸을 벌려놓든가 아니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아니 그래 좀 먹을 룸은 좀 만들어놔야지 그걸.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제가 본 최근 아까도 뭐 하다가 보다 보니까 요거는 좀 빠진 것 같은데 딱 보려고 봤더니 위에 뭐 떡떡 큰 게 두 곳까지 딱 돼 있다 보니까 에이 그냥 월요일날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은 살짝 좀 꺾이는 느낌은 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8시까지 벌어지게 되면 뭐 끝나고 나서 한 4시간은 더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걸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그러면 이제 혹시나 만약에 내가 장중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팔 거 있나 아니면 살 거 있나 그래서 그렇게 늦는 매매들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넥스트레이드에서 뭔가를 끌어내서 이걸 가지고 시세 차익을 한다 이런 마인드가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네 시간의 매매 그냥 연장하는 거랑 똑같죠 뭐 거기서도 근데 거기서 시간에는 그래도 좀 빠릿빠릿한 맛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재료 나온다 그러면은 쭉 하고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말아버린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예. 혹시나 싶어 지금 하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제 서울에서 서울 외환시장 끝나고 유럽장에서 네. 지금 비드가 65원 80전, 오파가 67원 70전, 거의 이거 2원 1원 90전 뭐 2원 벌어져 있고 한국 자금중기는 더 심하네. 비드가 64원 80전, 오파가 69원 10전인데 야 이것도 골 때리지만 참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우리 가끔씩 나오시는 우리 CT의 유현정 부장 네. 옛날 한미 유현정 시절 그 속사수로 그거 할 때나 뭐 조은행에 조뱅이 했던 김병돈 이런 뭐냐 하면은
비도파가 10전이었거든요. 네. 비도파가 10전 벌어져 있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65원 10전이면 8전은 65원 20전이고 20전, 하는데 네. 사보겠다고 비드 20전에 그거 100만 불 해보면은 신한 아니면 조홍. 네. 그리고 바로 그냥 10전 손해보고라도 팔아보겠다면 여기도 네. 신한 아니면 조홍. 이래갖고 뭐 꼼짝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은 뭐 푼돈 갖고 뭐 해보겠다는 선수들은 비도파 이 10전 뛰기 이거만 뛰는 것만 해도 네. 야 그래 아까만 좀 그래도 하다못해 한 2, 3%라도 좀 벌려놓지 먹게. 근데 이게 이제 그럴 때가 나올 겁니다. 막 뭐. 갑자기 뭐 시장에 급변하는 얘기들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뭐 저희 장 끝났는데 뭐 갑자기 이런 건 좀 그렇지만 뭐 글로벌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 밑으로 다 뚫릴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매도면 밑으로 다 뚫릴 거고 호재면은 위로 다 뚫릴 거고 그때부터는 되게 거래가 활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 전까지는 지금 그냥 또 초기고 아직 뭐 종목들 다 커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대되면서 그건 이제 그 숙제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의 거래는 뭐 시간의 거래 이런 거 아닙니다. 아휴, 그러기는 뭐. 넥스 트레이드 너무 그거 할 거 없이 그냥 퇴근하면은 샤워하고 그럼요. 프로야구 보고 네. 뭐 당구 한 아니면- 게임 치고. 아니면 PBA 당구나 한번 보고 그게 낫겠다. 또렷또렷 보고 거래 시간 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네. 말하는 워라벨이 아니잖아. 그 네. 하루 종일. 아니 근데 한 의원님 네.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뭐 들어보셨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도 어느 정도 설왕설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우리 공매도 재개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건 뭐 과연 이게 두려워할 만한 겁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네. 공매도 생자는 없다. 롱숏이다. 네. 그 저는 진짜 뭐 공매도가 필요하다고는 보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걱정했던 게 약간 기관의 공매도, 외국인 공매도랑 개인이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아주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전산화도 됐고 그런 것도 맞춰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작정 공매도를 나쁘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공매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 조선방산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예, 예. 밀렸고 바이오도 좀 코스닥 저렇게 빠지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바이오 시총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미리 공매도 맞을 거를 좀 미리 팔아놓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매도가 유동성을 늘리는 그런 길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조금 나왔고 어제도 조금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뭐 우리 대표님이나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일단 거래가 돼야 오르든 말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거래가 안 된 채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간 에너지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를 좀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네. 사람들도 이제 준비돼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생짜로 그냥 종목을 그냥 갖다 팔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진짜 매우 적어 보인다. 왜냐면 그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잘못되면 숏은 틀리면 정말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기한도 제한이 있지 무한 않습니까? 손실이거든. 네, 그리고 이제는 기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이 빠지는 걸 맞춰도 타이밍까지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롱숏으로 개별 종목 이제 공매도가 열린 거잖아요, 사실상. 치수는 있었으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다면 롱숏 페어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도 영화에서 보면은 공매도 때리는 애들이 예? 주로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 형이나 저 007의 저 우리 예? 네, 제임스 본드. 제임스 그렇죠? 본드한테 네. 당해가지고 뭐 비행기 폭발도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만 봤지만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하는 얘기고 네. 실제로 진짜 뭐야 후들겨 패스 먹겠다 하던 애들은 뭐 그런 애들 아니에요. 저 니콜라 막 공매도 네, 쳐라 리포트 했던 그런 애들도 있죠. 힌덴버그 맞습니다. 리서치 같은 네, 애들. 네, 네. 걔들은 실제 공매도 위주의 전략으로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걔는 아예 공매도를 치고요. 치고. 리포트를 쓴 다음에 거기다 써놔요. 뭐라고? 우리 나 공매도 쳤다고. 우리는 공매도 쳐놨다고. 근데 그게 미국에선 전혀 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고지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진짜 생계 공매도로 하는 애들이죠. 아니, 그런데 그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얘기 아니야. 내 지금 7장 중에 똥 2장 들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리포트에 다 써 있습니다. 나 이거 그러니까. 공매도 쳤으니까 니네 알아서 판단하라 식으로 다 써 있어요. 그 리포트도 다 공짜로 사이트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낸 거는. 자, 그러면 우리 한 의원님은 4월은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해보고 나스닥은 특히 나스닥을 좀 경우 기대해 본다. 5, 6월은 오히려 그거 할 수 있다. 네. 그러네요. 막상 4월 2일, 3일 가서 또 시장 반응 보고 고민하시죠. 그래도 이거는 될 뭐 것 같습니다. 네. 한나절 뒤를 모르니까. 그리고 당장 2일 날 또 다르게 나오면 제가 또 말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트럼프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예. 어깨 동향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예, 지금 롱숏 하느라고 지금 물 밑에서는 이렇게 같이 할래? 이런 거 되게 많이 오퍼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형한테도 왔어요. 예? 저 같은 잔잔바리가 너한테 맡기면 큰일 나 이러면서 야, 이렇게 되고 덩치도 좀 약간 M&A 비슷하게 좀 같이 좀 뭉치는 게 좀 최근에 많네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이 친구들 얘기하는 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자 뭐 하나 잘 잡아가지고 쇼플레이해서 대박 내자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 그 중에서 더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뭐 하나 잘 거래서 시총 2천억짜리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더 무서워한대요. 왜? 작은 거 못 하겠대요. 작은 게또 들어 올리기도 쉬우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러지, 그거 당할까봐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열리긴 열렸는데 그들 되게 신중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영입하려고 또 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2년 넘게 안 하던 쪽이다 보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뭐 대차 움직이는 거 뭐 그 엑셀 작업하는 거 막 공유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돈 벌려면 저렇게 바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바빠요. 잔잔바리도 바쁩니다. 이건 하루 종일 튀어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해놨더라. 우리 주린이처럼 님이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네. 잔잔바리 말고 우리 아까 넥스트레이드 뭐 퇴근하고 나서 그냥 우리 그냥 프로야구나 보자 이렇게 했더니만 촐랑매매는 4시간이 한계래. 근데 형은 4시간 이상 하잖아. 촐랑매매요? 4시간이 뭡니까? 뭐 자면서도 머릿속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한의원님 네.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현선물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지 많이 팔고 옵션까지도 그냥 뭐 하방 쪽이던데. 네. 얘들 뭐 이건 우리 너무 쳐주지 말까요? 좀 무시해 버릴까요?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거는 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어제. 생각했어요. 어제는 뭐 이 정도면 그동안 특히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가 막 3등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오늘은 저도 사실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많이 패죠 얘들이. 많이 팼고 그런 생각이 원래 옛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 좋을 때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아도 장이 버티는 맛이 있었거든요. 버티는 개인분들이 맛. 사주시던지 뭐 그랬는데 오늘은 버티는 맛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공매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때린 거냐 아니면 진짜 뭔가 관세가 한국에 확실한 피해가 된다는 배팅이 들어온 거냐 약간 그런 정도의 걱정은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는 저는 뭐 큰 걱정 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점잖게 하셨다 오늘. 아이, 나는 정말. 뭔가 이렇게 헉할 만한 걸 한번 던지실 줄 알았는데. 뭐 대표님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이거요? 자 다음 주도 우리 김민수 대표는 매일 이 시간 또 책임져 주시고 한의원도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공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한번 산책하고 주무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